자, 다음 주제. 유은혜 교육부총리 후보자를 임명을 할 것인가, 대통령이 강행을 할 것인가.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같이 얘기했네요. 저는 강행한다. 저도 한다. 한다. 그 이유는요? 지금 갑자기 선생님께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순간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선생님 지시하셨는데. 아, 제가 선생님은요. 무슨... 아니, 선배께서. 자, 어찌됐든 지금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네.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됐고요. 여당은 뭐 하자고 그러는데. 재송부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재송부를 하죠. 그럼 대통령이 다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또 야당이 반대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없는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유은혜 후보자가 뭐 도덕적인 결함은 많습니다. 그걸 떠나서, 그걸 또 넘어서, 또는 그걸 포함해서 과연 부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네. 부총리의 역할을 정말 충실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 없습니다. 네. 이것을 다 정리하고 통합하고 잘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는 사실 장관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니죠. 본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또 여기에 손을 얹고 본다면. 그런데 어찌됐든 청와대에서는 야당한테 밀리면 안 된다. 대통령이 했는데 이건 밀리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우리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 고위관료 임명권을 상실한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행을 할 겁니다. 아마도 청와대에서도 이번에 많은 문제점 드러난 걸 보고 아차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참 복잡한 사람인 줄 몰랐나라고 했을 겁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청와대 사정당국, 이번에 그 체크하는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 관련 체크하는 기관들 책임져야 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알고도 그렇다면 부도덕한 거고, 모르고 그렇다면 무능력한 겁니다. 어찌됐든 청와대에서는 밀리면 안 되겠다. 한탄하면서도, 야, 유은혜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하면서도 밀리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강행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은혜 후보를 이렇게 보면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탈을 쓰고서 참 약삭 빠르게 얻을 건 없고 뭐 위장전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편 회사 그 돌려서 뭐 월급 보좌관 월급으로 대신한 거라든가 하여튼 비리란 비리는 어떻게 그렇게 알콩달콩하게 그냥 다 빼먹었는지 그 점에서 매우 깜찍한 후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고집이 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이너인 우리가 보기에는 참 저것이 어떻게 70% 80%의 메이저의 생각인가 이렇게 의심하겠지만 바로 대통령 지지율 이걸 보면서 밀어붙여봐 이럴 겁니다. 그리고 유은혜 후보는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저 불쌍하잖아요 오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이 생각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또 마음을 이렇게 하면서 유은혜 후보는 지금 이제까지 해왔던 행동 강령 내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뒤에 탁 숨어가지고 부총리 하고 말 거 얌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내년 전에 총선이에요. 그러면 내년 말에는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사실 나오려고. 근데 전번에 청문회에서 물어보니까 총선 안 나오겠다는 이야기를 끝내 안 했지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1년짜리 관리용. 그야말로 자기 무슨 뭐 관리용으로 나온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교육부총리 정말 복잡하고 일 많습니다. 거기를 1년 만에 하고 나온다? 다른 자리는 100배 양보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육부총리는 그건 아니거든요. 벌써 우리 다음 주제, 뭐 중고생 두발차기 모든 게 이슈화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년 만에 그것도 능력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이 하고 그냥 자기 관리용으로 나온다? 글쎄. 아마도 유은혜 후보는 일단은 국회 이 단상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못할 겁니다. 근데 그때는 도와주는 오빠들이 없어요. 청문회 했을 때는 늙은 오빠, 젊은 오빠 다 쉴드 쳐주고 방패막이 했지만 그때는 어떤 오빠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의원님 말씀은 옳습니다만 빨리 대답하세요. 그러면 글쎄 그게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시간을 끌 건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대망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정욱 님이
꼭 임명하라고 하는데 저도 솔직히 임명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도저히 교육부총리나 교육부 장관을 해낼 수 없는 함량 미달인데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정신인지 아니면은 정말 정신이 나갔는지 얼마나 오만한지 그걸 보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야당이 도대체 존재에 의미가 있는지 야당이 있기는 한지 그거를 한번 보는 척도도 될 겁니다. 아마 윤해 후보가 정말 교육부총리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다면 이 나라에 야당 없었다는 완전한 증거를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 날짜가 이번에 이제 뭐 뉴욕 방문,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 기간과 겹치고 뭐 이래가지고 관심을 크게 못 끌었어요. 그런데 청문회 날짜를 사실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끝내 못 바꾸고 한 것도 전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아직은 야당답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당이 없죠. 그리고 없다. 이 심재철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할 때 문희상 의장이 그걸 오케이 해줬다는 것도 저는 기가 막힌 일이고. 그렇죠. 그것도 참. 아니, 사실 혐의 자체가 그것도 긴박하게 와서 할 혐의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도 같이 하든지 해야지. 그런데 이제 문희상 사실 국회의장 저는 뭐 굉장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유를 누가 오겠죠? 이석기가 아니라 리석기하고 했습니다. 리석기도 저기 압수수색 했는데 왜 못하느냐? 글쎄요, 사안이 같은가요? 물론 정말 극좌파들이 보기에는 뭐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같나? 같지가 않지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문희상 의장이 결국은 청와대에 굴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참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겨우 뭐 무슨 판때기 하나 들고서 소리 하나 치고 의총 하나 치고 이거는 정말 철야 농성할 밤샘 농성할 건입니다. 그만큼 지금 야당은 오로지 공천권을 잡기 위해서 내가 홍준표 뒤에 쓰느냐 김무성 뒤에 쓰느냐 황교안을 어떻게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이라도 갖다 놔야 되지 내가 공천을 받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말 야당 의원들이 후원금 달라고 아마 보수 지지자들한테 올 겁니다. 윤회를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의원 불패를 만드는 야당이라면 절대로 후원금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낭비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고 좀 허허 벌판에 내밀어가지고 정말 헐벗고 굶주려야지 무슨 야성이라도 생기지. 지금은 여당 같지 않습니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배고픈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직을 알바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회의원직을 과거에 가졌던 걸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확실히 정리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요, 국민들 대표해서 국가 이익과 여러분들 이익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이익 챙기겠다고, 나 폼 잡겠다고 그런 사람 뽑으면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됩니다. 그렇죠. 자, 아이고.